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가 공후인으로 우리는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세기에는 어아가와 순수관경비 그리고 환사랑의 노래 등 세 곡의 고조선 노래가 나오며 이 노래는 공후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것입니다. 또 태백일사에는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까지 널리 불리던 노래가 17수나 더 있어서 공후인까지 합하면 모두 21곡의 아주 오래된 노래가 전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선율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시어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같은 지고의 천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위진남북조 시대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고금주에 수록된 고조선의 노래 공무도화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 공무도화가는 사실 그 원 가사를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한문으로 된 중국 글이죠. 공후인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후인의 가사입니다. 나갈진자를 쓰는 진나라 때 사람 최표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죠. 공후인의 저자는 조선의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입니다.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저가고 있는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어지럽게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고 하죠. 그의 아내가 뒤쫓아오며 강물을 건너지 말라고 외쳤으나 다다르기도 전에 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가 심히 구슬펐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구슬픈 노래 공무도화가를 부르고 나서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의 아내도 역시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를 본 광리자고가 돌아와서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그 노래를 들려주니 여옥도 슬퍼서 곧 공후로 그 노래를 받아 탔다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 또한 구슬퍼서 듣는 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죠. 여옥은 그 음악을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하니 여용 또한 공후를 탔고 그 이후 이 노래 이름을 공후인이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공후라는 악기가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흔한 악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무도화가를 창작한 장소를 직례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의 수도 북경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가 중국의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례성은 한나라가 차지하기 이전까지의 단군조선이었고 후기 번조선의 수도였었던 안덕향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원전에도 분명히 직례성 조선현으로 밝히고 있고요. 한나라 시절까지도 직례성은 중국인에게 동이, 즉 동쪽 오랑캐가 사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진시황 때에는 오늘날 베이징 지역을 어양군, 우북평군, 상곡군, 광양군 등 4개로 나눴습니다. 이때 조선인이 없어지고 우북평군으로 바뀌었죠. 그 후 350년 전년의 주모영이 이곳을 함락해서 개성이라 했고 이후 중국 측의 문헌에는 여러 차례 오랑캐가 침입해서 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오랑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백제가 점령한 중국 땅 요서 진평의 진평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제의 진평군을 그들은 그저 오랑캐라 했는데 당나라 때 역사학자 두유가 지은 통전에는 진평현을 대성과 부평사이라고 했고 대청광여도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뒤에 얘기지만 오늘날의 북경 부근을 진평현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동쪽에 있었던 당산이라는 곳을 진평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다면 산해관 이남, 오늘날 청진과 북경을 포함하는 곳이 바로 요소진평현의 진평현이었습니다. 공후인이 만들어진 직녀성은 당나라 때 돌궐족의 사사명이 황제에 오르면서 연경, 즉 연나라 서울이라고 했고, 그 후 요나라, 금나라를 거쳐서 원나라 때에서야 전통적인 중국 도성 양식을 갖춘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 후 1368년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강남을 배경으로 개국에 성공해서 초기에는 남경을 수도로 삼았지만 북경에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천도해서 그때부터 중국의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인이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함양과 서안, 그리고 낙양과 개봉 등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사원 사구의 그 한시로서 체록되어서 전해지는데 맨 처음 수록한 채옹의 금조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님이요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결국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장차 님을 어해할꼬. 그러나 이 노래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그중 남송 때 정초가 편찬한 통지에는 공무도화, 공종도화, 공토하이사, 당내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악기가 바로 고조선과 한나라 때 공우하던 악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우와는 많이 다르죠. 상자형 울림통에 검은 것처럼 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원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또한 대동시선이나 청구시초, 연암집 등에도 이 노래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중국 사이트에도 공무도화, 공경도화, 도하이사, 비홍파로 되어 있으니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죽으니 슬픔의 홍수일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홍수일세가 바로 다른 버전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이죠. 이 이태백은 공무도화가를 다시 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우리 공무도화가는 완전히 다른데 이 지역의 옛 이야기, 즉 우임금의 이야기를 해서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하는 서쪽에서 와 곤륜산을 넘쳐 흐르고 말리 포호하며 용문에 부딪히네. 물결은 하늘까지 그득하니 요임금은 탄식하는구나. 우임금이 뭇 강물을 다스릴 적에 아이가 울어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고 했지. 급류의 속도를 줄이고 홍수를 막아 이 세상은 비로소 누에도 치고 삼도 심었으니 홍수의 해로움이 이제 없어져 바람에 모래 날리듯 아득해졌네. 자, 그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공우인의 노래는 여러 작가들이 예술혼을 자극해서 많은 소설과 노래, 음악극, 창작물 등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 공우인의 주체가 된 공우라는 악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서양의 하프처럼 여러 줄을 튕겨서 음악을 연주하는 줄 울림 악기입니다. 이는 한 줄에서 오직 하나의 소리만 내기 때문에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우는 외형이나 크기 그리고 줄의 수 등에 의해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 진양이라는 분이 쓴 악서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악기들입니다. 여기에는 소공후, 대공후, 수공후,
봉수공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후의 은빛깔은 맑고 깨끗하여 청량한 느낌을 주고 또 부드러운 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법이 있어서 풍부한 표현력을 또한 자랑합니다. 소공후와 대공후는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외형은 비슷하지만 크기와 줄의 수가 서로 다릅니다. 소공후는 작은 공후라는 뜻으로서 공명통이 약간 굽어져 있고 그 공명통으로 사용하는 기둥의 아랫부분에 가로지르는 가로대가 있습니다. 줄이 한편에 공명통을 걸고 반대편은 이 가로대에 팽팽하게 조여서 연주를 합니다. 허리춤에 걸치고 연주하는 소공후의 모습을 우리는 714년에 주조한 상원사 범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공후는 소공후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크고 줄도 소공후보다 10줄이나 더 많은 23줄입니다. 한편 수공후는 악기의 기둥을 바닥에서 세워놓고 연주하기 때문에 세울 숫자를 써서 수공후라 합니다. 또 봉수공후는 악기의 상단에 봉황의 머리를 조각해서 생겨진 이름이죠. C자형의 악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와공후라고 하는데 이 악기가 바로 C자형 악기입니다. 1937년 당시 아악사장에 있었던 함화진 선생이 북경에서 사온 악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의 와공후라는 악기와는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종류의 악기입니다. 일본 후기에는 군후라는 악기가 백제악과 고구려악에서 사용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군후가 와공후와 같은 종류의 악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나라 음악학자 이해구 선생은 군후가 고대형 검은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대형 검은고의 사진입니다. 이런 주장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 와공후가 곧 고대형 검은고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와공후는 진양의 악사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악기입니다. 고대의 중국 유물에는 상자형, 그러니까 금이나 슬 같은 모양의 괴가 있는 악기를 와공후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프계통의 악기와는 전혀 다른 악기로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여옥의 공후는 바로 이 고대형 검은고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와공후는 고조선에서 북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진 악기입니다. 상자형 울림통 위에 괴를 얹고 음정을 조정하는 고구려식 와공후는 한국의 검은고 이외에도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국의 착하이와 미얀마의 미강인데 와공후 종류로 모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악기는 대개 석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검은고도 개방현으로 사용하는 문현, 무현, 괴하청을 없앤다면 결국 석줄만 남게 되죠. 이 석줄이 괴 위에 얹어서 음정을 달려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조선의 옛노래 공후인과 공후라는 악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